안녕하세요, 고찬스피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있고 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이제 사실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고 메타버스라는 걸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사실은 인공지능 컨텐츠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메타버스가 인공지능하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관련이 있고, 그래서 갑자기 관심을 좀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고 관련 자료를 찾고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게 조만간 컨텐츠 산업을 크게 바꿀 그런 획기적인 그런 이 개념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관심을 갖고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보고 관련돼서 이제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료를 그냥 많이 읽어본 거죠.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자료를 몇 달 전서부터 계속 찾으면서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게 인공지능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자료를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대학원 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제가 이제 2년 전에 쓴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이라는 책을 사실 바탕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하면서 그 2년 전 어쨌든 사례를 얘기한 거라 그 뒤에 새로 이제 시도된 그런 사례라든지 새로 뭔가 나타난 기술적인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도 어쨌든 제가 좀 얘기를 드려야 돼서 최근에 그 인공지능 관련된 자료들도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새로 나온 거. 그래서 최근에 그 자료 관련된 얘기를 좀 들으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도 강의에서 약간 시간이 될 때마다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공지능 컨텐츠 분야에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 컨텐츠 분야가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고 어떤 혁신적인 일이 생길 거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메타버스라는 개념의 앞으로 컨텐츠 산업을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미래에 굉장히 큰 변화를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인해서보다는 사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 우리 그 10대들이 실제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그 개념을 10대들이 이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도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콘텐츠 소비라든지 콘텐츠 생산, 콘텐츠 산업 이런 것들이 변화해 가는데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유용하게 설명이 되는 개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니버스라는 거, 보통 이제 세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 말고 세상에 세계라는 게 굉장히 많다. 이거는 이제 고대인들이 인간이 사는 세계 말고 천상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그거하고도 약간 흡사할 수도 있지만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최근 들어서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유니버스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게 꼭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좀 황당한 얘기 같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이제 어디다 좀 일상적으로 많이 쓰냐면 아마 이제 마블 유니버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블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만화죠. 만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에서 그 캐릭터라든지 그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여러 만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만화들이 다 연관이 좀 돼 있어서 그 캐릭터들이,
그 마블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 스토리잖아요. 하나의 가상의 스토리입니다. 사람의 머리 상상으로 만들어낸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로 만들어낸 세계, 그러니까 스토리를 상상해내서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를 저희가 유니버스라는 표현을 써서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 이게 이제 국내의 아이돌들이 대체적으로 세계관이라고 하는 걸 다 가지고 이제 팬들한테 이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아이돌 중에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내세워서 활동을 한 아이돌이 엑소로 알려져 있고요. 엑소가 가진 세계관이 뭐 우주 어느 행성에서 이렇게 왔고, 그래서 엑소 멤버들이 다 하나하나의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상상의 스토리. 그러니까 엑소란 그룹이 사실은 그냥 그 오디션 봐서 뽑힌 사람들을 모아놔서 하나의 이제 아이돌 그룹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팬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 엑소라는 그룹이 그렇게 이제 오디션 뽑아서 사람들을 모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 친구들이 우주에서 온 아이들이고 다 초능력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하는 가상의 일종의 환상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팬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스토리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소 팬들이 그걸 그러니까 엑소 팬들이라면 100% 다는 아니겠지만 받아들이겠죠.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최근에는 그 BTS가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BTS 유니버스라고 해서 BTS의 세계관이 얘기가 좀 되고 있고, 굉장히 BTS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관이란 말 자체가 이 상상으로 어떤 하나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 상상으로 만드는 세계를 다 있을 수 있는 세계라고 생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 건데, 자, 그래서 유니버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희가. 근데 이 유니버스 앞에 메타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초월한, 그러니까 이 세계를 초월한 뭔가 다른 세계를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라는 말하고 유니버스라는 말을 합쳐서 메타버스라는 표현을 이제 씁니다.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표현은 제일 처음 사용된 건 SF 소설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SF 소설 스노우 크래시라는 SF 소설이 이제 1980년대 중반인가요? 뭐 이게 나왔는데, 거기서 이 소설가가 자기 소설의 배경을 하면서 메타버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 소설에서 이제 얘기한 메타버스가 어떤 거냐? 지금 얘기하는 메타버스가 그 소설에서 얘기한 메타버스를 구현해내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거기서 뭐냐면,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입니다. 그 가상의 세계에, 사람들이 아바타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상의 세계,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에 사람이 들어갈 때는 나를 대신한, 내가 그 컴퓨터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바타라고 하는 나를 대신한 일종의 나의 화신? 뭐 그게 아바타가 원래 화신이라는 말을 이제 번역한 거잖아요. 이게 산스크리트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바타가 나의 화신이 가상의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를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이쪽 컴퓨터 밖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원하는 대로 이 아바타가 움직이는 거고, 컴퓨터 안에 가상의 세계가 있는 거죠. 실제로 컴퓨터 안에 있는 세계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지만 사실은 실제 않은 세계하고 그 아바타 입장에서는 실제 않은 세상인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조금 특이한 개념이라서 당시에
그 소설이 발표되고는 뭐 약간 뭐 알려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소설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영감을 얻은 이제 개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서비스를 개발해냅니다. 세컨드 라이프가 컴퓨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3D 그래픽의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바타로 들어가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예, 거기가. 근데 그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세컨드 라이프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한 1, 2년 정도 가다가 갑자기 주춤하고 꺾여요. 이제 들어가서 해보니까 이게 그 게임하고 비슷한데, 그 컴퓨터 그래프로 만든 세상을 만들었는데, 근데 게임처럼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뭔가를 자기가 찾아서 뭘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걸 좀 잘 아는, 컴퓨터 그래픽이나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 뭐 자기가 옷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건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들어가서 뭐 할 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컴퓨터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그들만의 리그처럼 일부 사람들만은 사용하게 되면서 나중에 흥미를 많이 일으켜서 사용자가 점점 줄어서 지금도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컨드 라이프가. 근데 상당히 사용자가 줄어서 지금은 이제 이름만 알려져 있는 서비스로 돼 있지만, 세컨드 라이프가 어쨌든 최초로 SF 소설에서 처음 이제 약간 상상의 내용으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소설가가 만들어낸 개념을 실제로 만들어낸 거죠, 세컨드 라이프가. 그랬다가 세컨드 라이프가 별로 크게 뭐 엄청난 인기를 얻을 줄 알았는데 꺾여서 이제 이게 좀 수거진 이후에 한 거의 이제 10년쯤 지나서, 10년이 다시 최근 들어 작년 말 올해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미국 쪽, 특히 게임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넘어서 VR 쪽에서도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바타 얘기를 하면서 아바타의 인공지능적인 그 개념이 들어가서 이제 버추얼 비잉이라고, 이제 가상의 인간인 거죠. 버추얼 비잉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AI 어시스턴트, 인공지능이 뭔가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가상의,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그런 개념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메타버스가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블록체인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NFT라고 해서 이 컨텐츠를 어떻게 이 각각의 다른 컨텐츠, 그 특성이 다른, 만약 가상의 세계에서 그림을 내가 그렸다고 하면 그림이 똑같은 가격이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이 그림을 특정하게 가치를 매기느냐라는 개념 때문에 NFT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개념으로.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섞여서 메타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컨텐츠 산업에서 나타날 거고, 특히 중요한 건 이 메타버스라는 거를 미국의 10대들이 굉장히 편하게 받아들여서 이제 가상의 공간 안에 들어가서 컨텐츠를 소비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노트북에 제가 제일 크게 띄워놓은 이 그림이 포트나이트라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게임입니다. 국내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는데,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뭐 그렇게 딴 게임에 비해서 덜 잔인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꼭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약간 있어요. 특이하게 뭔가 생성해내는 거죠. 근데 이 포트나이트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미국 내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10대들이 거의 이 게임을 많이 하고 있고, 10대들이 이 안에 모여서 뭔가 자기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면서 일종의 이게 소셜미디어, SNS처럼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게임이. 그래서 이 포트나이트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를 구현하는데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서비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거 외에도 뭐 마인크래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로블록스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VR 쪽에 뭐 VR 챗이라든지 이런 그 서비스들이 메타버스를 지금 구현해내는 서비스들로 얘기가 되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특히 젊은 세대들의 컨텐츠 소비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가상 환경 안에 들어가서 컨텐츠를 소비하고 가상 환경 안에서 컨텐츠를 생산해내고 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고, 그게 이제 컨텐츠 소비의 그 큰 축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 개념이 굉장히 컨텐츠 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고, 컨텐츠 산업의 판을 바꾸게 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인공지능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이제 뭐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메타버스 얘기를 좀 같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서 앞으로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오늘은 이 영상을 지금 찍었습니다. 예, 뭐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일단 들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뭐 인공지능, 메타버스 얘기 이런 것들을 하여간 재미있는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